이제 정말 크리스마스 시즌이지요? 물론 독일에선 10월 말부터 시작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진, 하지만 직접 굽기에는 왠지 까다로워 보였던 그 독일 전통의 슈톨렌을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 빵고문에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건 독일 빵고무 채널을 위해서 제 아들이 지난 가을에 만들어준 건데 처음 소개해 드리네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점이 어떤 걸까 생각하다가 한국 분들이 만든 슈돌렌 비디오를 찾아봤어요. 아주 많이. 그래서 제가 요약할 수 있었던 점은요, 네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요, 본반죽이 아닌 속재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 반죽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굽고 나서의 코팅 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만들고 나서 시식 시점에 대한 견해. 요렇게 네 가지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재료들이 가장 일반적인 슈톨렌을 굽기 위한 재료들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살짝 복잡해 보이기는 해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향신료들 빼고요. 럼주에 담근 이 건포도랑 오렌지필, 레몬필 빼고요. 그리고 아몬드까지 빼버리면 뭔가 낯익은 그런 반죽 재료들이죠. 바로 일반 밀크브레드나 아니면 브리오쉬, 식빵 반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가장 간단한 반죽이잖아요. 바로 이처럼 기본 반죽은 정말 간단한 이스트 반죽이라는 거. 자, 슈톨렌의 기본 반죽은 간단한 밀크브레드 반죽과 다를 바 없다까지 숙지하셨죠? 그런데 이 반죽을 특별하게 슈톨렌 반죽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버터와 향신료 그리고 럼주에 빠진 많은 건포도와 오렌지 레몬필이 들어간다는 거. 자, 이렇게 반죽의 구성을 이해하고 나니까 조금 쉬워졌어요. 부담 없이 반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편한 마음으로 반죽을 시작하는데,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밀가루 양에 비해서 버터량이 아주 많을 때, 그럴 때는 치대기를 먼저 시작해 주고 어느 정도 글루텐이 형성이 됐을 때 버터를 넣어서 치대기를 맞춰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처음부터 버터를 같이 넣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시피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버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례해서 우유의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함께 넣어 줘야지 만약에 우유만 넣고 반죽을 하시면 비가처럼 버슬버슬한 그런 반죽이 돼서 치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버터와 함께 넣어서 해 주세요. 자, 슈톨렌 반죽은 치대기를 끝내고 나서 보시면요. 버터의 그 무거운 함량이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자, 여기에서 그 특이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충전물로 준비해 둔 럼주에 빠진 건포도랑 오렌지필, 레몬필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지금 넣어 주지 않고요. 일단 충전물 없이 1차 발효시켜 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많은 분량의 충전물을 함께 넣어서 발효를 시키려면 정말 발효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발효의 효과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충전물은 넣지 않고 1차 발효해 주는 것. 또 한 가지. 슈톨렌 하면 꼭 마지펜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드레스너 슈톨렌은요, 마지펜이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 마지펜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점. 자, 실온에서 1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어렵게 발효가 됐거든요. 비교가 되시나요? 자, 여기에다가 충전물을 넣어 주시는데 충전물을 보시면 아직도 럼주가 가득하거든요. 얘네들을 체에 받쳐서 수분을 없애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섞어 주기로 해요. 아직 남겨두었던 다진 아몬드도 이때 함께 넣어 주시고요. 충전물이 잘 섞이고 난 후에 인제 성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크기는 마음껏 하실 수도 있어요. 독일에선 보통 크게도 굽거든요. 근데 이거를 2개로 만드시거나 저처럼 오늘 3개로 만드시거나 근데 3개로 나눴을 때 이 분량이요.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선물하기에도 부담이 덜 가고 내가 집에서 혼자 티타임 하기에도 부담이 덜 가는 딱 좋은 사이즈 같아요.
자, 이제 슈톨렌의 성형 방법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조금은 특별하죠. 이게 유래가요. 아가를 하얀 보자기천으로 얼굴만 빼놓고 이렇게 꽁꽁 싸매어 놓았을 때 그 모습을 닮았다고 그래서 크리스트 슈톨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타원형으로 일단 반죽을 밀어 주시고요. 그 반죽의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마지펜을 넣어 주시고요. 이어서 반죽을 반으로 접듯이 덮어 주시는데 이때 완벽하게 꼼꼼하게 덮어 주지 마시고요. 살짝 덮은 태가 나도록 한 1cm 정도 차이를 두고 덮어 주세요. 가장자리도 꼼꼼하게 꼭꼭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위에서 봤을 때 그 가운데에 마지펜을 사이로 두고 오른쪽과 왼쪽을 살짝 손가락을 이용해서나 아니면 얄팍한 막대를 이용해서 한 번씩 꼭 눌러 주세요. 그러면 옆면에서 봤을 때 삼각형 모양으로 오목한 그런 모양이 되겠죠? 반죽을 틀에 놓아 줄게요. 자, 이제 거의 다 하셨어요. 이렇게 실온에서 30-40분 정도만 2차 발효시켜 준 다음에 구워 줄게요. 호호호호. 예쁘게 생겼죠? 예열 완벽하게 마친 오븐에서요. 섭씨 170도로 맞춰 주고 35분에서 40분 정도 구워 주세요. 이 향기. 이미 구워보신 분이라면 집안 가득 넘쳐나는 향신료와 충전물의 향기. 상상이 가시지요? 자, 뜨거울 때 다시 한번 녹인 버터로 완벽하게 코팅을 해주시고요. 바로 일반 정제 설탕으로 한번 입혀주세요. 그런데 이때 이 설탕의 의미는 단맛을 위한다기보다는 물론 단맛이 추가가 되긴 했지만요. 코팅의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1차 코팅은 일반적인 크리스탈 설탕으로 한번 해 주신 다음에요.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 슈가 파우더로 소복하게 뿌려 주세요. 이렇게 1차, 2차 설탕으로 두텁게 옷을 입혀 주면 공기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보존성이 길어지죠. 그런데 사실은 드실 때 이 설탕이 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를 탁탁 털어버리고 그냥 드시더라고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슈톨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워졌기를, 그래서 '내일은 나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하는 마음이 생기셨기를 바라면서 한두 가지만 다시 짚어가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충전물에 관한 사항인데요. 한국에선 이 충전물을 최소 한 달 전 아니면 여러 달 전에 럼주에 재웠다가 사용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바로 굽기 전날 단 하루만 재워 놨다가 사용하셔도 충분히 근사한 풍미를 얻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반죽에 관한 얘기인데요. 몇몇 유명한 마이스터분들은 중종을 만들어서 본반죽에 추가하라고 하시는데 부담이 생기죠. 독일에선 슈틀렌을 구울 때 초벌 반죽하지 않고 본반죽으로만 구우니까 중종으로 인한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시식의 시점인데요. 한국에선 슈톨렌을 완성한 후에 최소 몇 주일을 익힌 다음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바로 구운 슈톨렌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물론 여러 좀 묵히면 버터와 그 온갖 충전물이 한데 어우러져서 깊은 풍미가 또 살아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입맛이 다 각양각색이니까 꼭 이래야 해 하는 이런 법에서 벗어나기를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조금 긴 얘기를 해 봤네요. 모두 마음 풍요로운 그런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요. 안녕.